이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흘러 들어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죠. 여당에서 40년 대출 혹은 50년 대출 해준다. 대출 완화 해줄 것이다. 여당에서 무조건 해준다. 연끌들 다시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지금 여당에서 대출 완화 고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출 규제 완화 가시화되고 있다. 공시가 급등 제동 가능성 있다. 완화한다 완화.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공시가도 완화한다. 공시가 어떻게 지금 완화해요? 지들 마음대로. 서울시장 당선자가 공시가격 가지고 지금 태클 걸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공시가격이 막 쉽게 바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되는 시장이에요. 공시가격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거죠. 딴 나라에서는 시세대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까주는 거죠. 그런데도 공시가 올랐으니까 징징. 공시가 올려서 재산세가 그렇게 힘들고 종부세가 그렇게 힘들 정도면은 부담 안 되게 집값을 낮추는 게 맞죠. 1주택자들 뭐 죽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래 봤자 대부분은 몇십만 원도 안 늘어나는 거고 6억 이하는 오히려 싸지는 거고. 그런데 지금 대출 규제 완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 DSR 상향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정신 나갔어요.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지금 역대 최고를 달려가고 있고 전세보증금까지 합치면 그것도 빚이니까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완화하겠대요. 이거 당이랑 정이랑 지금 갈렸죠. 지금 오히려 이제 조금 하락세가 나오고 이 하락 추세 이어가서 다음 정부까지 쭉 추진하겠다. 인재 효과 나오고 있는데 인재 이러고 있다. 정신 나갔죠. 요게 또 뭐 했어요? 뭐 40년 얘기 있었고 50년 얘기 나왔죠 이번에. 저리로 초장기 50년 대출해주고 LTV, DTI 완화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되냐? 어느 선까지 갈지 고민되고 있다. 청년층 지원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왜? 가계대출을 줄여야 하는데 청년층한테 돈을 더 빌려주래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이 누구예요? 청년층이죠. 50대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 때 30대는 이렇게 늘어났어요. 카드 및 신용대출은 30대가 50대 제쳤죠. 한창 돈 많이 버는 40대도 거의 다 따라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층을 더 풀어준대요. 나라 미래를 얼마나 말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원장도 이거 힘든데?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대출 풀자 하면 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 LTV 줄이고 LTV 40%까지 낮췄죠.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DTI 여기다가 DSR까지 도입되죠. 이게 뭐 때문인데. 그러니까 다 뭐라 그래요. 집값 오른다. 무주택자 화색 집값 자국 우려도. 그런데 뭐 전문가들은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왜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지금 전문가란 작자들 계속 정부 정책 비판할 때 집값 못 잡는다 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상승 압력 작용된다. 왜 긍정적으로 평가했겠어요? 집값 올라가는 정책 원하니까 저 전문가란 작자들은 연끌 시즌2 시작이다. 집값 더 오르겠네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저럴 일은 없다. 완화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봅시다. 집값 오른다고 했을 때 언론들이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규제에 절규해서 패닉바잉 했다. 규제 풀어야 패닉바잉 막는데 놓고 규제 푼다니까 집값 오른대요. 규제 때문에 패닉바잉 나와서 그것 때문에 올랐다. 규제, 패닉바잉, 상승. 완화, 수요 유입, 상승.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시장은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고 경기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데 저금리로 인해 자산시장에 거품만 많이 쌓였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가 악화되면 사람들의 여력이 떨어져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금리 상승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 자산시장에 거품이 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반대되는 말 한 거 아니죠. 근데 여기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한 거지 저희가 규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한 적 있나요? 완화하면 문제가 되고 강화하면 이게 옳다. 이런 식으로 확실히 이야기했었죠. 이런 거나 가가지고 딴소리 한다고 잡아야지.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대출 규제는 완화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예대율. 국내 은행이 100% 이내에서 관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신예대율 해가지고 가계대출 가중했죠. 기업대출은 감경했고. 자, 그렇다면은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기업대출 비중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죠.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는. 똑같이 100만원 빌려줘도 가계대출은 115만원 빌려준 걸로 따진다면은 기업대출은 85만원 빌려준 걸로 따진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기업대출에 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죠. 은행 입장에서. 거기다가 지금 IFRS 9이 2018년부터 도입이 됐죠. IFRS 9이 뭐예요? 미래 대비를 하라는 얘기죠. 손실 규모를 감당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감당할 수 있냐. 이걸 보는 게 IFRS 9이죠. 그래서 DSR이 왜 나왔냐. 그냥 LTV만 하면 되잖아요. 담보 대비로 가면 되는데. 근데 LTV는 현재 대비는 되죠. 자, 10억짜리 집에 4억의 대출을 해준다.
절대 지금 손해 안 보는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집값이 완전히 폭락해서 3억까지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손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꾸준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래서 소득 대비 대출로 가는 DSR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대출 줄여야 되고 거기다가 미래 대비까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완화해 줄 수가 있겠느냐. 여기 대출 더 해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에서 완화 연장해도 환영 못한다. 예대율이 100%가 기준인데 지금 이만큼이에요. 2020년 말에. 국민 같으면 줄여야 되죠. 지금 예금이자 잘 안 올라가고 있죠.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손해보게 생겼으니까. 예금이자는 요만큼 올라가는데 대출이자를 팍팍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유동성 회수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맞춰야 되니까. 이거 지금 저기서 더 늘려놓으면은 은행에서 나중에 어떻게 막느냐. 어떻게 회수해요 그때. 그렇게 회수하면 완전히 난리 나죠. 거기에다가 지금 기업대출 비중 57%까지 맞춰야 되죠. 은행들 대부분 얼마나 맞췄어요? 50%대 초반. 그러니까 기업대출은 늘리고 가계대출은 줄여야 된다. 이게 지금 은행의 과제죠. 영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판 서브프라임이라고 그랬죠. 서브프라임 사태 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은행이 무너졌죠. 그런 꼴을 보고 싶냐. 그러니까 대출 완화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꾸 대출 완화를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행채 금리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장기 금리는 쭉쭉 올라가고 단기 금리는 유지되고 있는 게, 얘는 지금 기준금리로 끌어내리고 있는데 얘는 지금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경제 상황에서 앞으로 올라가면은 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는 기준금리로 찍어 누르고 있지만 얘도 언젠간 다시 올라간다. 지금 이자 부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가계부채가 가만히 냅둬도 늘어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은행한테 돈을 더 풀라고요? 말이 돼요?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죠. 신규대출 절반이 청년인데 뭘 더 늘리라고 그래. 청년층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밝혔지만 주택 관련 대출 비중의 절반은 이미 2030 청년이다. 더 풀라는 거 은행 망하라는 거예요. 가계 대신에 은행이 망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만 브라더스 사태 보면 알죠. 은행이 망하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들까지 나와서 경제회복 완전히 작살나는데 5천만 원까지밖에 안 해주잖아요. 저축은행 빼고. 그러니까 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계대출에 대해서. 그런데 무슨 청년층 대출 50년 완화해가지고 집값이 오른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쳐가지고 진짜 완전히 미쳤어. 나라 망하든 말든 우리는 표를 더 얻어야 돼. 그런 생각으로 진짜로 완화를 했다. 청년층 50년 대출 나왔다. 40년 대출 나왔다 칩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계신용 101.1%예요. 전세 보증금이 40~50% 정도의 비중이 되죠. 가계부채에. 요거 포함하면 세계 1위인데 더 치고 오르겠다. 우리는 가계부채를 터트릴 거야. 은행도 망하고 가게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해보자. 이럴 수는 없죠. 지금 주식용 마통 뭐 이런 거 지금 증가세도 위험 수위고 고위험 자영업자 계속 돌파하고 있고, 작년 9월에 안 돼서 3월까지 또 연장했죠. 3월에 안 돼서 또 9월까지 또 연장했어요. 자영업자 대출.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풀어준다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풀어줬다고 칩시다. 청년층에 대해서 LTV, DSR 완화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은 어때요? 망해야 돼요? 정부 정책대로 우리 은행은 망하는 길로 가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만큼 다른 영역에서 대출 규제가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은행 자체적으로 할 것이다. 돈 빌리기 엄청 힘들어질 것이다. 다른 쪽 다 막힐 거예요. 그러면 2분기에도 돈 빌리기 어려울 듯이라고 하고 있죠. 신용위험 계속 상승 중이다. 이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다. 은행은 대출 이자 받으면 되니까 회수할 수 있을 가능성만 보고 빌려줘도 되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 은행 자체의 신용도가 떨어지죠. 세계적으로 은행이 거래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진다. 자금 융통하기도 힘들어지죠. 자금을 융통해야 돈도 빌려주지. 그래서 어때요? 대출 태도는 강화할 전망이라고 보이죠. 비은행 금융기관. 은행 금융기관은 어때요? 역시 전분기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즉 만약에 청년층 10 풀어주면은 나머지에서 30 이상은 강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출 완화예요. 그게 청년층 그거 조만큼 풀어줬다고 청년층 집 사는 거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거래량 엄청나게 폭증할 것 같아요? 나머지가 다 지금 강화가 되는데 그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집 사기 어려워질 것이다. 근데 이게 대출 완화예요? 그럼? 어떤 것들 예상돼요? 일단 대출 완화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 제한 들어가겠죠. 지금 전월세 보증금이 DTI에 안 들어가요. 전월세 보증금 포함해서 이런 거 다 지금 안 들어가는데 요런 게 DTI나 DSR로 들어가는 정책 같은 것을 만약에 완화해준다면 저런 것을 시행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은 다주택자나 전월세 보증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주택자죠. 그 다음에
전월세 살면서 갭투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대출이 꽉 막히게 되면서 그쪽에서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렇다면 청년층 완화해주는 것보다 더 풀어지는 매물이 더 많고 투기꾼 유입은 더욱 감소되기 때문에 만약에 완화한다면 저런 것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완전히 지금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 내주고 갭투기 해놓고서 딴 데 전세 살려고 돈을 빌리려고 봤더니 안 빌려줘요. 또 빚 저만큼 있잖아. 이렇게 된다면은 무주택 갭투기 그런 것도 막히면서 매물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수요는 더욱 감소되고 그러면 청년층 조금 늘어나봤자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대출 요만큼 완화해주면 이만큼 강화될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결론, 지금 여당에서 청년층 대출 완화를 추진하고 있대요. 정부랑은 지금 갈렸죠. 당정이. 이로 인해서 수요 유입돼서 집값 상승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가계부채 위험, 은행권, 예대율 관리 등 문제가 상재해 있다. 완화는 하기 굉장히 힘들다. 완화할 수 없다. 그리고 만일 완화를 요만큼 해준다면 그만큼 규제 강화되는 쪽은 이만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출 규제 완화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다 떼고 경제 상황과 은행권 규제에 의해서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 그래서 집값 오르니까 청년층 50년 대출 나왔으니까 지금이라도 연끌해야 돼. 그동안은 내가 여력이 없었어. 이런 사람들 절대 안 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